민주원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걸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네. 김지은 씨 측 입장. 2차 가해라는 게 네.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2차 가해랑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실 같이 늘 언급되는 말인데요. 성범죄에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성범죄 사실을 피해 사실을 얘기한 후에 그 여성에게 더 이상 그 피해 사실이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여성이 또 다른 피해를 느끼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게 이제 2차 가해랑 피해자 중심주의의 사실은 시작이었는데, 맞는 말이죠. 그거. 네, 시작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2차 가해나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됐죠. 광범위하게 그래서 민전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2차례 발표한 다음에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무슨 150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가해를 당장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텔레그램이나 문자 대화를 이제 공개했잖아요. 민전 씨가. 그걸 얘기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적인 대화를 보도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짜깁기로 맥락을 거세했다면서 그 민주원 씨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지은 씨가 맨 처음에 JTBC 뉴스룸에 나가서 텔레그램 대화 폭로했잖아요. 네, 텔레그램 대화 그 유명한 말 들어있는 대화 오픈했죠. 그다음에 만인에게 폭로를 했어요. 만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대화도 마찬가지로 짜집기를 한 거고 맥락 없이 한 대목만 보여준 거니까 똑같은 방식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해선 안 되고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피해자니까. 근데 민주원 씨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거예요. 반론이 있고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를 든 거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사건이 이미 공적 사안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김지은 씨가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면서 나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이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보호되기를 원한다 라는 방식을 택했다면 수사기관도 언론도 우리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건 인권보도 준칙에도 있고 언론사들도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를 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이미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제일 큰 매체라고 볼 수 있는 JTBC 뉴스룸에서 그러면서 이미 공적 사안이 됐어요. 근데 공적 사안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누구든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지만 공론장에서 누구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의견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원 씨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2차 가해라는 이유로 그걸 당장 중단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공론장을 그 기준에 의해서 막겠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공론장에 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을 택했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공개 방식을 택했다면 공개해서 사건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얘기하되 예의와 선을 지키고 할 수 있죠. 누구든 거기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김지은 씨 말만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외에 다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재판이 이미 판결이 났다. 1심 판결 나고 그 공대위랑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안희정은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했잖아요.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똑같은 거예요. 2심 판결이 나고 그 판결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이제 안희정 전 도지사 측에서 이거 지금 나에 대한 2차 가해인데? 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안 했죠. 그럼 못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죠. 아니, 안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면 범죄자가 아닙니다. 근데 범죄자가 아닌 사람한테 범죄자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 지금 나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더 큰 역풍이 불까봐. 않았고 자신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 공론장에서 특정인의 얘기만이 사실이고 그거를 사실로 고정하려고 하는 거는 특권을 자신들이 가진 지위로 그걸 특권화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에서도 카톡 대화를 그 나중에 실장이 공개했다는 이유로 막 언론에 공개했다는 욕을 먹었는데 그 양예원 씨도 자신들이 다 보는 남들이 다 보는 다중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 한쪽만 아무런 대응도 공개적으로 하지 마. 닥쳐. 라고 하는 거. 너희들의 말은 2차 가해야. 네, 라고 하는 거 2차 가해나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확대시킨 거라서 이거는 여성계 내부에서도 이 두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래요? 예, 일부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안희정 지사가 감옥 들어가면서 도리어 마음의 짐을 크게 덜었을 수도 있다. 왜냐? 무죄 상태로 밖에 있어봐. 온갖 완전히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짓밟힐 텐데 감옥 들어가면은 일단 그런 큰 파고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아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서로 다투도록 그게 진짜 뭐 외부로 드러나서 이게 또 시중에 저작거리에 또 그런 안주감이 되면은 안 된다 한다면은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 법리에 부합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논평을 하거나 이제 말을 해도 이제 늦지는 않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그 재판 2심 재판 결과를 메이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력이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공공까지. 이거는 정말 이건 상식적인 거 이게 좀 제 3심까지 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나. 자꾸 압력을 가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공론장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요.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임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일단 중요하게 사실관계 확인, 그다음에 증거의 수집, 그다음에 객관적인 추론을 위한 논의,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 이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없도록 주의하자는 것과 그걸 넘어서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의 왜곡이고 자의적인 확장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아쉽네요. 아니 작가님 갔다가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요? 언제 올까요? 아주 빠른 시일 안에서. 근데 뭐 우리 이선옥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둘도 그렇고 우리가 반페미니스트거나 혹은 뭐 반여성주의거나 반성평등 그런 거 아니죠. 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론회장에서 무언가 그 정말 어마어마한 위압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이거는 그거 자체가 지금 심각하죠. 이거는 파시스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거. 폭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시즘이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은 또아리를 들지 않도록 우리가 뭐 민감한 주제라도 거침없이 얘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거침없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제가 반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꼭 해야 하고 또 떨고 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썼지만 제가 누구를 모욕하거나 뭐 정죄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적도 없는데 제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고 저는 언제든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교정할 수도 있고 또 합의점도 찾을 수 있고 근데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는 좀 아쉽습니다. 요즘 여성주의들을 보면은 여성주의자들을 보면은 너무 그 논리에서 이탈해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다른 견해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좋은 방향 쪽으로 간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방법. 그게 민주주의 취지가 사실 그런. 그래야 그게 진짜 진정한 성평등,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성평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동안 오문스플레이 늘상 준비해 온 거 얘기를 거의 매일 못 하고 끝났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선옥의
우먼스플레인이라는 새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하고요. 네네. 새 책과 함께 그리고 제가 쉬면서 개인 채널을 살짝 해볼 생각인데 썬튜브라고 만들어 지금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하면서 우먼스플레인하고 계속 어쨌든 좋네요. 다리를 연결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도록 하겠고요. 네네. 글은 이선옥닷컴에 계속 올릴 테니까요. 네네. 거기 아쉬우신 잊지만 분은 마시고 저 후원도 좀 해주세요. 아쉬우신 분은 이선옥닷컴에 오셔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게을러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선옥 작가님한테 후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 제가 여러 후원금 때문에 진짜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료들 지금도 좀 번역하려고 한 자료들이 네네. 있는데 제 고맙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가 받아서 드리게. 40 먹어야지 신문에서 6대 4로 하면 6대 4로. 자 여러분 아이고. 제가 소개할 책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예약 판매 받고 있던데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스라는 미국의 네. 페미니스트이긴 한데요. 뭐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안티페미라고 비난받는 하여튼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년들은 왜 사라지는가 하여튼 이런 제목으로 좀 번역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남성성에 대해서 연구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제가 원어로만 봐서 이제 못 읽고 있었는데 원어로 보셨어요? 그거? 못 읽었다고 그래서 일단 포기. 네, 그래서 번역되길 바랬는데 번역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책 한번 사서 보시고 지금 이 시대가 남성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목소리들 소년들은 왜 사라지는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책도 이제 나오면 하차 아니고요. 잠시 쉬시는 거예요. 아니,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완배 기자도 한 석 달 쉬셨어요. 그러셨군요. 이한배 기자님은 진짜 인기가 엄청나시대요. 네,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해서. 전국을 다니시는데 막 다 장소가 꽉꽉 찰 정도로. 저는 언제 줘요? 응? 저는 언제 줘요? 너 저기 나한테 500만 원 줘야 돼. 오히려? 이완배 기자님 500만 원 나한테 줬어요. 이야. 띄해줬구나. 농담입니다. 진짜 또 누가 믿을라? 너무 다 순수한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많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해도 믿으시더라고요. 이완배 기자님 뭐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김용민이 덕도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선옥 작가님도 그렇지만 내공이 있는 분들이 그 내공을 드러낸 것일 뿐이에요. 저 어디 가서 행사하면은 막 피켓 들고 항의하실까봐.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피켓 들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2명이 옹호를 해줍니다. 맞죠. 화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먼스플레인은 너무 제가 없어도 해야 되는데 아쉬우신가 보네요. 어쨌든 김용민 씨의 이런 기획도 좋았고 이선옥 작가님의 이런 저는 약간 매주 강의를 듣는다라고 저 생각하고. 너무 지루하죠. 아니요. 아니. 지루했으면 저 안 나와요. 진짜. 저도 제가 좋아하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저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약간 돈에 뭐 이렇게 연연하고 막 그런 약간 느낌도 진짜 아니고. 돈에 연연하는데. 그러니까 후원금을 해서 그래서 저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만하는 건가? 아니 우리 또 용민용님이 또 너무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목소리. 진짜 방송 천재 같아. 제가 이거 힘들어서 지금 쉬면서 김용민 선생님 진짜 리스펙. 어떻게 그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체중을 유지하시는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이선옥 작가님이 우먼스플레인 잠깐 쉬시면서 그 사이를 좀 메꿀 만한 저희가 하나를 또 기획을 했는데 스탠딩 코미디를 저희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벙커원교회에서 벙커원교회에서 홍대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대 앞에서 저희가 스탠딩 코미디 쇼를 한번 공개 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교회에서 시사를 한번 정치 얘기를 거기서 뭐 기독교 비판에도 한국에 그게 죽었잖아요. 코미디. 코미디가 많이 죽어서 풍자도 사라지고. 제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 진짜 아깝다. 야 얘는 좀 커야 되는데 더. 야 이건 진짜 아까운 친구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만 제가 막 싸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벙커원 교회로 멱살 잡고 끌고 저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황현희 씨의 그 장래에 갈 길은 바로 스탠딩 코미디입니다. 저도 김영곤 선생 이후로 이 스탠딩 코미디가 거의 죽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뭐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런 스탠딩 코미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 소품 없이 그냥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것도 맨스플레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을 자지러지게 만드는 이런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을 조만간 그렇습니다. 그 자리로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승욱 작가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곧 빠른 시일 안에 멋진 책과 또 우먼스 플레인으로 네.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빨리 네.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두 만날 분께도 그날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선옥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